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자, 삼성전자 독일 GF 에이다스 사업부를 18억 달러에 인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 독일의 GF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이제 에이다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이다스 사업을 삼성의 자회사인 하만이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가가 지금 15억 유로로 잡히고 있고 26년 하반기에 거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이 차량용 반도체나 전장 사업에 있어서도 확장을 가속화하는 모습이고요. GF 같은 경우 부채 감축과도 핵심 기술을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규모가 상당한 인수합병인 것 같습니다. 예, 15억 유로니까 이제 환율 계산하면 한 2조 6천억. 네. 조 단위가 넘으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사실은 대규모 인수합병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사실 반도체 본류 기업인데 반도체 본류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핵심적인 사업을 인수하기는 좀 별로 없었고 이렇게 전장용 사업부로 인수했다는 점이 좀 의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에이다스 사업을 인수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에이다스가 뭐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장 사업부에 대해서 그 관심이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가 반도체에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품 기업인 GF를 인수를 했다는 게 조금은 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예. 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본류인데 전체 영업이익이 한 60%, 뭐 예전에 60%였고 요즘은 이제 반도체가 너무 호황이다 보니 60% 훨씬 넘다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부가 전체 영업이익 60%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반도체를 할 것이냐, 왜냐면은 뭐 20나노, 13나노, 4나노 이렇게 줄다 보면은 원자 단위까지로 재워야 되니까 그거는 사실 어렵다라는 맥락에서 새로운 먹거리, 신수정 사업을 찾으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장 사업부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전장 사업부에 진출한 게 2015년입니다. 2015년에 진출하면서 당시에도 이제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삼성전자가 새로운 사업부에 진출했으니까 이 사업부에서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삼성전자가 그때 이제 각 부서에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에이스들, 각 부서에 정말 일 잘하는 연구원들 갖다 차출을 해서 갑자기 자기가 모바일 사업부,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하나의 전장 사업부에 몰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보자라고 했던 건 2015년이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하만을 갖다 인수합니다. 하만은 사실은 그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총 집결하는 그런 사업부인데 사업 회사인데 그 사업 회사는 인수합니다.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꾸준히 이제 전장 사업부를 갖다 확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계속해서 챙겨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이 이번에 이 에이다스 사업부를 인수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향후 전망이 좀 밝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뭐라고 밝혔냐면은 에이다스 사업부, 전장 사업부의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올해는 이제 25년 기준으로 한 62조 정도 규모이고 여기서 2030년으로 확대하면 뭐 올해 다 지나갔으니까 뭐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년밖에 안 남았는데 2030년에는 100조, 97조 4천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삼성전자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에이다스 사업부에 ZF 그룹의 에이다스 사업부를 인수한다. ZF 사업부 전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ZF 사업부에서 에이다스 부문을 따로 이제 떼내서 인수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 시장이 커가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래서 거액을 투자하는 것이야라고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엔비디아도 그록을 인수를 했는데 좀 비슷한 시기에 이런 일이 있네요. 예, 비슷한 시기에 이제 뭐 규모는 다르지만 삼성전자는 2조 6천억, 그 엔비디아는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또 그록에 대해서 그 AI의 어떤 기업 가치 올라가다 보니까 그록에 대해서 무려 이제 30조 정도, 29조를 투자해서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인수하는 것이 여러 맥락이 있습니다. 뭐 그록에 대해서 LPU다, 뭔가 우리가 보통 이제 GPU, 그다음에 구글의 TPU, 그리고 또 하나 이제 LPU,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출원 사업에 있어서 그록의 또 핵심 역량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인수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르게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면 그록이 이제 채용받고 그록의 내부의 인재인 그 AI 인재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엔비디아가 이제 채용을 하고 사업부를 갖다 키우기보다는 아예 통째로 해당 사업부를 해당 회사에 인수하면 해당 회사에 소속된 인재들을 같이 이제 그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목이 더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AI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특정 사업부가 있을 때 이 사업부를 인수하는 대목은 이 사업부를 인수해서 해당 비즈니스를 뛰어들겠다는 맥락도 있지만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핵심 인력들을 통째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해당 사업을 인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그록 사업부 인수한 것도 역시 AI 인재가 너무나도 이제 귀하고
그 한 명 한 명 갖다 설득하기 힘드니까 차라리 해당 회사 인수하겠다. 이런 인재 영입 차원이 크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엔비디아의 인수전과 삼성의 또 인수 비교를 했을 때 삼성의 인수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요? 예. 네. 어떤 점이 아시냐면은 엔비디아는 뭐 시총이 4조 달러 넘어가죠. 이런 기업이 30조를 투자하는 것은 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의 어떤 경쟁 사업에서 AI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은 너무나도 이제 드물기 때문에 해당 사업 자체 인수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역시 AI 경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AI 경쟁을 왜 하고 있냐? 당연히 반도체 사업에서 HBM에서 삼성전자 뒤처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세계 최대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여전히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30조를 투자해서 그러고 인수했듯이 삼성전자 30조를 투자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AI 사업에 집중해야 되지 않냐, 선택과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아쉬운 대목이 느껴집니다. 현재 AI 사업계는 어떤 맥락의 용어가 이제 회자되고 있냐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엄청난 지분 투자, 엄청난 이제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군비 경쟁이다. 군비 경쟁이라는 거는 각국이 예전에 냉전 시절에 뭐 소련과 미국이, 소련과 뭐 중국이 이런 군비 경쟁을 벌였다. 전쟁 용어이죠. 전투 용어인데 이런 군비 경쟁이라는 용어를 이제 AI 업계가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AI 업계는 사활, 내가 더 많은 매출을 올릴 것이냐, 2026년, 2030년에는 어떤 매출의 영업을 올릴 것이냐 중요하지만 사활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승리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 경쟁에 승리하지만 내가 죽어버리고 마는 이런 사활 경쟁을 벌이겠다. 사활이라는 게 바둑 용어이죠. 그런 사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전장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3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한 것이 맞느냐 이런 대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AI 인재들 갖다 채용하기 위해서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30조를 투자했듯이 삼성전자도 그 돈을 갖고 다른 식으로 AI 사업부를 경쟁력 강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가 단순하게 전장사업부가 매출이 30년에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맥락보다는 AI에서 어떻게 하면 더 살아남아서 30년에는 삼성전자 사활을 걸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대목에서 삼성전자 현재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